여러분,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두 교과서를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독재 정권의 무력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횃불을 들어 올렸던 가슴 아프고도 숭고한 날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며 매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이 광주를 찾아 희생자들의 영령을 기리는 엄숙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이날을 기념하는 방식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건은 2026년 5월 18일 오전 스타벅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팝업창이 뜨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한 달간 새로 출시한 온라인 전용 텀블러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텀블러의 모델명은 이른바 단테, 탱크, 나수 시리즈였습니다. 스타벅스 마케팅팀은 요일별로 제품 이름을 따서 단테데이, 탱크데이라는 식으로 일정을 짜서 홍보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5월 18일 당일에 배치된 제품이 바로 탱크 시리즈 텀블러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품 이름이 원래 탱크니까 날짜가 우연히 겹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홍보 문구를 보는 순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며 명백한 의도성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대대적으로 걸린 문구는 바로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5월 18일과 탱크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한 공간에 모였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5.18 탱크는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 탱크를 몰고 들어와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그 공포의 상징입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할 때 이 탱크라는 단어를 악의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책상의 탁이라는 문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역사적 은폐의 대사입니다. 1987년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끝내 숨졌을 때 전두환 정권의 치안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당시 정부는 고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전설적인 희대의 망언을 남겼습니다. 이 망언은 영화 1987을 통해서도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고 국가 권력의 잔인함과 은폐 조작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비극의 핵심 코드가 5월 18일 당일 스타벅스 홍보물에 정교하게 조합되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 이름이 탱크라서 생긴 우연이라고 변명하기에는 현대사의 두 가지 거대한 사건이 너무나 명확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스타벅스 앱을 켠 수많은 소비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대체 스타벅스 마케팅팀의 일베 유저가 숨어 들어간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밈을 교묘하게 활용해 공적인 공간에서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는 전형적인 극우 커뮤니티의 행태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불매운동의 불길이 당일 오전부터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이 사태는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보도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치권과 정부까지 발칵 뒤집어 놓는 초형사적 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일 오후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의 마케팅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영령들을 모독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인 막장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철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사태가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번지자 광주 지역의 5.18 관련 단체들도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전남 추모연대와 5.18 공법 세 단체는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상업적인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명백한 역사적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임원들을 광주로 내려보내 사과하려 시도했으나 관련 단체들은 만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거나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라는 뻔한 꼬리자르기식 해명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격노했습니다. 여론이 파멸적인 수준으로 악화하자 신세계그룹 내부에서도 그야말로 비상계엄에 준하는 충격이 감돌았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67.5%를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그룹의 수장
정용진 회장은 즉각 전면적인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단 하루 만인 5월 18일 저녁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를 정격 해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대표이사의 경질은 수개월의 감사와 이사회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 몇 시간 만에 대표이사의 목을 날려버릴 만큼 그룹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용진 회장은 손 대표의 경질에 그치지 않고 이 홍보물을 기획하고 결제한 마케팅 담당 실무자, 과장, 팀장, 그리고 주간 임원까지 모조리파면 및 중징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9일 오전 정용진 회장은 본인의 명의로 된 대국민 사과문을 언론에 공식 배포했습니다. 사과문에서 정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민주화 영령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룹 총수가 이토록 빠르게 직접 사과하고 자회사 대표를 즉각 해임한 것은 유통업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초강수 대처입니다. 심지어 이번 사태는 한국을 넘어 미국 스타벅스 본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미국 본사 역시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에서 발생한 이번 마케팅 사건은 스타벅스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인권 존중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체 스타벅스라는 글로벌 거대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기획이 통과되고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은 말단 직원이 카피 한 줄 썼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수백만 명이 보는 공식 앱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내부에는 최소 5단계 이상의 엄격한 스크리닝과 다단계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실무자가 초안을 작성하면 대리와 과장이 검토하고 팀장이 승인한 뒤 마케팅 총괄 임원을 거쳐 최종 경영진에게까지 보고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5단계의 결제 라인에 있던 그 수많은 엘리트 직원이 단 한 명도 이 문구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실무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사적 무지입니다. 새로 나온 텀블러 이름이 탱크니까 아무 생각 없이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정했고 책상 위에서 쓰는 물건이니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변명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기업에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대중 마케팅을 담당하는 이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역사 인식이 처참한 바닥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역사적 비극을 그저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가벼운 말장난이나 유행어 정도로 여기는 얕은 인식이 낳은 참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훨씬 더 음침하고 악의적입니다. 바로 특정 극우 성향 커뮤니티의 유저가 고의로 일배식 밈을 숨겨놓았다는 의혹입니다. 그들은 일반 대중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교한 코드를 심어놓고 자신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이를 공유하며 쾌감을 느끼는 뒤틀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인 5.18과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이 정확히 결합한 점으로 보아 전문가들은 이 두 번째 시나리오, 즉 고의적 역사 모독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참담합니다. 단순한 무지였다면 우리 사회의 역사 교육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뜻이고 고의였다면 우리 기업 내부의 혐오와 조롱의 정서가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용진 회장이 보고를 받자마자 격노하며 결제 라인 전체를 공중분해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 한 명의 개인적 이탈이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걸러내야 할 조직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스타벅스 매장에 대한 불매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신세계그룹 전체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확산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신세계 전 계열사로 번질 수 있는 강력한 인화성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비자들은 정용진 회장의 과거 멸공 발언 등 우편향적 행보를 다시 소환하며 오너의 평소 성향이 기업 문화에 영향을 주어 직원들이 이런 배짱 좋은 기획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SG닷컴 등 신세계 계열사 전체에 대한 조직적인 불매 운동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국 본사 사이의 비밀 조항도 신세계에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스타벅스 본사는 신세계가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신세계가 가진 지분을 무려 35%나 할인된 가격에 강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매출이 폭락하고 불매 운동이 장기화하면 신세계는 스타벅스의 경영권 자체를 빼앗길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용진 회장의 빛의 속도와 같은 대처가 불길을 막아줄 방어벽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 대표이사를 잘라버리고 다음날 아침 총수가 직접 사과한 것은 기업 리스크 관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이례적인 초고속 대응이었습니다. 본사가 앞장서서 철저하게 꼬리를 잘라내고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화살이 신세계 본사로 향하는 것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게다가 커피라는 소비재의 특성상 과거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사태 때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편리함과 중독성 때문에 불매 운동이 서서히 사그라들 것이라는 냉정한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품질 불량이나 단순 갑질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건드린 역사적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과 민족의 비극마저도 가벼운 말장난으로 소비해도 좋다는 대기업 실무진의 천박한 인식에 우리 국민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단순히 수능 시험 문제를 맞히기 위해 연도를 외우고 인물을 암기하는 교육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되었습니다. 역사의 맥락을 배우지 못하고 그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교육은 결국 이러한 괴물 같은 마케팅을 낳게 됩니다. 기업들 역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코딩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마케팅 감각이 뛰어나도 기본적인 역사적 상식과 윤리의식이 없는 직원은 기업을 한순간에 파멸로 이끄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직원들의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리스크와 혐오 표현을 걸러낼 수 있는 인문학적 검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은 단순히 애국심의 구호가 아닙니다. 상식과 도덕이 무너진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어제 오늘 스타벅스라는 거대 기업의 몰락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초강수로 비록 임원들의 목은 날아갔지만 상처받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이 엄중한 역사 모독 사건에 대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참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지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